같아요. 그런 식의 건. 그러니까 누구든지 미국 아이들이 경쟁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. 근데 거기는 만약 내가 뭐 이 콜롬비아 대학이 목표였는데 거기 조금 미달했다면 그와 비등한 학교는 가게 되고 차츰차츰 이렇게 되니까 마치 경쟁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. 우리도 그렇게 제도를 고안할 수 있고 저는 사실 그런 제도를 옛날부터 고안해서 가지고 있었어요, 사실은. 네. 그래서 가장 무리가 없는 아이들한테 심리적인 부담을 안 주고 자기 능력에 맞게 공부를 하면서 능력과 기호에 맞는 방향으로 진로를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. 근데 지금 이제 그전에 비해서는 많이 낮았다 그러지만 아직도 큰 결함이 있습니다. 네. 지금 선생님 말씀을 쭉 듣다 보면 상당 부분 공감을 하면서도 혹시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서열화라고 하는 문제는 없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. 나는 사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서열화라는 말이에요. 서열하는 거를 누가 이렇게 지정을 해서 서열을 매기면 안 되지만은 이 정당한 경쟁을 통해 가지고 이 자연스럽게 서열이 생기는 건 그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.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국가가 지정을 해서 1, 2, 3등을 매기면 안 되지만은 자유롭게 너희들이 다 지원해서 가라. 그 결과 어떤 대학에 더 우수한 아이들이 가고 하는 거는 그거는 받아들여야지 할 수 없는 거죠. 그런 거를 서열하고 그래서 그런 걸 발생시키지 않게 하겠다. 그건 난 무리한 요구라고 봐요. 그게 맞으면 내가 1등을 하고 싶으면 그럼 대학들이 분발을 해서 더 좋은 학생들이 오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상당한 정도로 이 수준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. 정말 자발적으로 경쟁을 하면.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이 학자가 될 그리고 이 고위 무슨 직에 가서 그 관리로서 큰 이 틀에서 무슨 결정권을 가질 그런 쪽을 하는 아이들이 가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쪽에는 그렇게 치열한 지적 경쟁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면을 살려서 또 인간으로서 좀 더 다양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가는 학교도 있을 거고. 네. 그러나 어느 분야에서든지 그 분야에 가장 훌륭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학교가 돼야지 전부가 다 똑같아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. 네. 하지만 그와 같은 그 경쟁의 당위론 앞에 서게 된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교육 문제가 또 커지지 않겠습니까? 그렇지 않다고 봐요. 저는 그게 사교육 문제를 보면 옛날에 우리가 물건을 잘 생산을 못해서 그 외국의 수입품을 이제 불법으로 들여오던 그런 생각이 나요. 우리나라 물건이 좋아지면은 그 불법 수입품이라는 게 필요 없거든요. 경쟁이 네. 없으니까.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교육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거는 우리 교육이 국제적으로 또는 그 국내에서 경쟁력을 갖게 다시 말하면은 공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죠? 그렇죠. 학교에만 보내도 아이들이 제대로 배운다 이렇게 돼야지 되는데 사교육 억제책이라고 하는 건 저는 그게 효과를 낼 수가 없다고 봅니다. 이유가 뭐죠, 선생님? 그건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통제 사회가 아니잖아요. 돈을 벌고 열심히 하는 것도 내 자식 잘 되게 하려고 하는데 능력이 있는 한은 학교가 못해지면은 부모가 돈을 쓰게 마련이에요. 그러니까 국내에서 억제하니까 그 돈이 외국으로 나갔잖아요. 네. 그게 사실은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. 공정하게 경쟁을 할 것 같으면은 경쟁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좋은 학교 더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옛날에는 오히려 됐다고 봐요. 예를 들면은 자연인을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만 지금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만 이제 고위직에 오른 분들 가운데 집안이 가난했던 분들이 참 많습니다. 그분들이 어떻게 참 소위 인류학교를 가고 해가지고 또 인류학교 간 사람만 다 출세한 건 또 아니죠. 정주영 회장님 같은 분도 계시고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학교 좋은데 안 가고도 대통령도 되고 재벌 총수도 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고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은 열린 사회예요. 그러나 이제 통계적으로 볼 때 세층 인류학교 간 사람들이 잘 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지금 출세한 분들 보면 아주 가난한 집 출신들이 많아요. 그때 학력 경쟁을 했기 때문에 가난하지만 열심히 해서 시험을 잘 보면은 소위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었거든요. 네. 근데 지금 그 경쟁을 억제를 하고 소위 평준화라는 걸 하다가 마치 하향 평준화적인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실제 경쟁은 돈을 가지고 하는 경쟁이 거꾸로 됐어요. 예를 들면 나같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던 나라 사람이 어떻게 제일 비싼 미국의 사립학교라는 웨일스린이 하버드를 갈 수가 있었어요. 그거는
경쟁 때문에 간 거거든요. 그 학력 경쟁을 해가지고 경쟁이 있으면 이제 또 잘된 학교는 졸업생들이 잘 되니까 기부금도 많이 주고 장학제도를 강화해서 그런 사람들을 뽑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자꾸 사회순환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수준은 놓고 이 피해 순환이 자꾸 이루어지게 하지를 않고 그 수준을 끌어내려 가지고 전부 다 골고루 돌아가게 한다.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경쟁이 안 되고 이 능력 있는 사람은 더 큰 경쟁 사회로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네. 역효과가 나는 거죠. 예. 아무튼 그 입시 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, 많은 사람이겠습니까?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안일 터인데 최근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바로 입학사정관 제도입니다. 선생님께서도 이 입학사정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보신 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? 맡아보시니까 이 제도가 좋으시던가요? 저는요, 그 입학사정관 자체가 전체 제도라는 게 좀 웃긴다고 봐요. 그 입학사정관이라는 게 아마 그 Admissions Officer라는 거를 갖다 번역을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, 그 바로 이 입시, 이제, 사람들 선발하는 방식이 서양하고 우리하고는 달랐지 않습니까? 우리는 옛날 과거 시험서부터 시험 점수를 가지고 이렇게 뽑았던 예. 그런 전통이 있고, 저 짝은 이 구술 시험, 그 인터뷰 뭐 이런 거를 하고 해서 사람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전통이 강했던 사회예요. 그러니까 그 어드미션스 오피서라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. 이제 그것이 취지인데 한 사람이 인터뷰한 거 가지고 뭐 그게 절대적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. 저는 옛날에 내가 미국서 졸업한 그 웰슬리 대학에 지원한 학생들 인터뷰를 많이 해줬어요. 그 졸업생들한테도 인터뷰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리고 자료를 종합적으로 하거든요. 그래서 이 점수만 가지고 뽑지는 않고 일부 그런 걸 반영한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전 찬성을 하지만 전체를 다 그걸 가지고 뽑는다 데 대해서는 아주 회의적입니다. 네. 실제 어떤 학생들을 만나보셨습니까? 몇몇 그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참 내가 놀란 게 어떻게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한 분야에 이렇게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? 뭐 뇌과학을 공부하겠다는 아이들은 거기에 대한 재료를 뭐 이만큼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런데 사교육 받은 적은 아닐까요, 혹시? 뭐 사교육도 있겠고 뭐도 있고 뭐 수단 여러 가지 방법을 했겠죠. 그러니까 치열하게 이 준비들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선 경쟁이 치열하니까. 네. 그런데 이제 이 입학사정관이 이제 아주 그 능숙할 때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그 숨은 재능을 발탁해내는 겁니다. 지금 학교 성적이 부진하더라도 얘기를 시켜보면은 얘는 정말 뭔가 창의적인 게 있다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 그걸